안녕하세요. 김영구의 주식 코치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김영구 멘토님을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 특별히 제가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김영구 멘토님 기다렸는데 또 버럭 멘토가 나왔다, 뭐 문초리가 나왔다 하시면서 오늘 상담 안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목만 봐도 아시겠죠? 김영구의 주식 코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따뜻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시켜 들어가면서 원래 해왔던 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전화와 유튜브 채팅 상담으로 전화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역시나 깊어져 가고 있죠. 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02-3772에 0269번 그리고 0279번으로 두 개의 전화번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전화 주시면 제가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조금 빠르게 그리고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유튜브 채팅 상담도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채팅으로 매수가, 종목명,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시면은 제가 틈틈이 계속해서 많은 분들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이 왜 이렇게 깊어졌는가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시장이 좀 밀렸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많이 밀렸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장이 나스닥이 막 4%대, 5%대 빠진 거에 비해서는 코스피가 생각보다는 선방을 했죠. 왜냐하면 전날 우리가 쉬고 있던 5월 5일 어린이날에 급등을 한번 했다가 빠진 거라서 약간 3%, 4% 올랐다가 또 4% 정도 이렇게 내려가서 그 차이 분만큼만 조금 밀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1.23%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76% 정도가 빠졌는데 뭐 사실 전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수급이 조금 많이 꼬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수급이 개인들만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해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이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질문 드렸을 때 많은 분들께서 뭐 위기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장세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위기니까 기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고 착각을 하시면서 매수에 자꾸 임하게 되고 그리고 좀 지루하게 끌고 와 있다 보니까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줄줄이 이렇게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들은 지수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지수를 방어합시다라고 해서 이렇게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종목이 그냥 물려 있으니까 중구난방으로 아무 종목이나 내가 물린 매수가 대비해서 얼만큼 빠졌다라는 그런 기준. 그러니까 저점을 잡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그냥 추가 매수해야 되겠어. 이쯤 하면 이제 올라올 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함으로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 이탈이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뭐 외국인들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 환율도 이제 이 정도 올랐으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올랐으면 됐다라는 것은 내 생각인 거고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금리가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금리가 제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자금 이탈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개인들이 주가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추가 매수세와 그리고 위쪽에서 샀던 그런 물량들이 소위 말하는 털려야 그러니까 밑으로 쭉 빠지면서 내려갔을 때 손절을 해야 그때서야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이 그걸 받아서 끌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은 지수를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수를 끌어올릴 수가 없다.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외국인 기관이 지금부터 사가지고 끌어올려줄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들이 물량을 막 다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은요. 지금 끌어올려서 개인만 좋은 일을 할 리가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저는 지수가 오히려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자고 있던 사이에 어제 저녁에 보면 나스닥과 다우존스 지수가 더 밀렸습니다. 저점을 깨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형세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저점을 깼다라는 것은 결국 신뢰를 깼다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친구끼리
뭐 또는 가족끼리 나 이거 다시는 안 할게라고 했는데 또 하면 어때요? 나 이제 너 안 믿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간다면은 추가 하락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현금을 많이 마련하고 기다렸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고 현금이 없는 분들께는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별로 답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꾹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손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손절하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셔도 좋은데 그게 없다면 그냥 들고 있는 종목이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뭐 들고 있는 종목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한 종목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더 사도 되는 종목이 있을 거고 떨어지면 더 이상 답이 없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는 눈이 있어야지 뭔가 손절을 하세요 마세요가 이야기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제가 공통적인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방송에서는 손절보다는 들고 있는 종목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현금화는 진작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떨어질 때 비중을 약간 줄여내는 방법일 텐데요. 그래야 될지 안 될지 고민 많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더 사도 되는 기업인지 아닌지 보는 눈이 좀 없다 하시는 분들 전화 지금부터 주시면 제가 그런 종목들 최대한 봐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화 안 낼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한번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지바이오고요. 이지바이오고요. 8,450원에 20%예요. 8,450원에 20%요? 예, 예. 아, 오늘 그 김영구의 주식 코치가 아니라 만약에 주챔쇼였으면 제가 이거 화냈을 것 같아요. 왜요? 예, 이거 되게 안 좋은 투자하셨어요. 아, 되게 안 좋아요. 네, 되게 안 좋은 투자를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나방 매매라고 해요. 어감이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혹시 불나방 같으면 안 좋겠죠? 그죠. 불나방들은 네.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뛰어들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렇게 뛰어들어가지고 불에 홀라당 타버렸을 때야 아, 내가 죽는구나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매를 불나방 매매라고 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막 급등 나오면 불기둥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네, 불기둥이 솟아올랐을 때 그때 지금 고점에 잡으신 거잖아요. 아, 네, 그래요? 그냥 불나방하고 다를 게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서 주가가 쭉쭉 내려가서 계좌가 뭐 40% 이렇게 손실나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불나방하고 다를 게 별로 없죠, 그죠? 네, 친구 따라 강남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친구 따라 네. 강남 간다라는 말을 주식시장에 딱 이렇게 변화시켜서 들어오면은 친구 따라 네. 쪽박 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주식은요. 왜냐하면 친구나 시청자님이나 실력이 고만고만해요. 사실은요. 맞잖아요. 아, 네. 얼마나 많이 네. 알겠어요. 그리고 주식을 그렇게 잘했으면 우리가 보통은 친구들하고 연이 끊겨요. 아, 그래요? 주식 잘하는 사람들 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네. 좀 성공을 하거나 좀 잘 되는 친구들 어때요? 연락하기 좀 점점 힘들어지지 않나요? 아, 혹시 이 친구도 소문난 친구인데, 아, 성공한 친구예요? 주식으로요? 아, 성공을 안 해서 소문난 친구예요. 아, 성공을 해서 소문이 났어요? 예, 예. 네, 다른 쪽으로 좀 유능하신 분인가 봅니다. 주식에는 별로 솜씨가 없으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주식이라고 네. 하는 부분을 뭐 네. 이게 하여튼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숙련도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맹신하지 마시고 주식을 뭐 친구 따라 강남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은 내가 판단해서 내가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를 그러니까 좀 해야 되나요? 예, 결국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스스로 아, 좀 예. 많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네. 이지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를 살펴보셨어야 되는데 안 살펴봤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뭐 배합 사료를 만들고 이런 걸 만드는데 배합 사료 아, 만드는 예. 이런 회사가 왜 갑자기 올라왔을까? 결국은 지금 뭐 실적도 나쁘진 않고 괜찮은데 배합 예. 사료 관련주들이 지금은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생산되고 있는 밀가루 안 될 때 그런 예. 밀 있잖아요. 그게 예.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료 만드는 쪽에서 뭔가 수혜가 생기겠지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냥 깨놓고 본다면 수혜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 아, 그래요? 생각 때문에 주가만 폭등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폭등되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장님 친구분 같은 분들이 야 이거 네. 이렇게 급등하고 있으니까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추천하고 자기도 사면서 물려가지고 같이 고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맞은 이런 것 사태가 같아요.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어찌됐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 주에는 러시아가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사태가 조금 지속화된다면은 요게 어찌됐든 그렇게 수혜가 있든 없든 말이 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해요. 예. 그러면 시청자님은 뭐 해야 되냐면은 올라올 때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한 7,500원이나까지 감사하게 올라와 준다면은 팔고 나오는 게 맞아요. 아, 7,500원이요? 네,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걸 예상하는 곳이 아니라 변동이 네. 있는 곳이에요. 출렁출렁거린단 말이에요, 앞으로. 네. 그래서 그 출렁임에서 내가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정도에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나와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뭐 어디까지 갈까요?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올라오면은 내가 타협 볼 수 있는 선에서 한 7,000원에서 7,500원 선 정도 같으니까요. 저 정도에서 아, 예. 그냥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 예. 예. 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식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저기,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메리츠 증권 저기 매도 가격, 특정 가격, 예. 네, 긴장하지 마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450원이요. 3,450원 메리츠 증권. 네. 비중은요? 20%. 20%. 수익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안 팔았어요. 그죠? 네.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익 중일 때 제가 팔아라 했는데 올라가면 욕을 먹어요. 근데 제가 가져가라고 했는데 떨어지면 또 욕을 먹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청자님 마음이 욕심이 계속 나기 때문에 안 팔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욕심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결정을 못하니까 남한테 결정해달라고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좀 결정해줘 봐봐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저는 제가 만약에 이걸 갖고 있었으면은 이미 팔고 없어요. 전 욕심이 이렇게까지 부리진 않거든요. 적당히 그냥 수익 났네 챙기고 다른 종목도 수익 내려가야지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 같으면 이거가 안 들고 있으면 지금 다 팔아라 할 거예요. 근데 다 팔았는데 올라가면 시청자님은 올라가는 걸 맞췄어야지라는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저는 만족했으니까 팔아라 한 건데 시청자님이 만족 못했으니까 맞춰라라고 이렇게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차이가 굉장히 커요. 관점 차이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는요. 시청자님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언 드릴 건요. 보통은 우리가 수익 중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가가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출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엔 아무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결국은 자꾸 이렇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맞춰줘요. 전화 아무리 해봤자 한 100명한테 전화 걸면요. 반은 올라간다 반은 내려간다 그러니까 반반일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님 머리만 복잡해지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결정을 지금 내리세요. 내가 이 정도에서 그냥 만족하고 나올 수 있느냐. 그냥 내가 여기서 밥을 더 먹을까요 말까요? 인 거는 내가 배가 얼마나 부르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저는 수익 충분히 챙겨 있는 상태고 매도를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네. 매도를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한 번 저기 한 몇 년 전에 놓쳐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매도를 지금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한 번도 수익 난 적이 없어요. 지금 이거를 팔아야 수익인 거거든요. 주식은요. 결국 내가 매도할 때가 딱 결말을 짓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둘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고 내려가고랑 상관없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저는 월요일에 전량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익 챙기시고 다른 종목을 또 이렇게 싸게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내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제, 욕심, 절제가 가능하시다면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제놓고 32,600원이요. 25%요. 어떤 거요? 제놓고. 제놓고요. 예, 예. 네. 제놓고 3만 1,600원에 1,600원에 25%. 20%.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네요. 그죠? 예, 예. 제놓고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매수하셨나요? 위성, 전기장 치고. 그러면 갑자기 어떤 전망을 보고 위성 쪽을 매수하셨어요? 저기도
너 위성도 쏜다고 6월 달인가 그리 하고 그래서는 그 부품 들어간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이 차트라고 하는 것을 볼 줄 모르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매매가 돼요. 예. 차트라는 거가 뭐 분석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아요. 뭐 위성 앞으로 이렇게 우리 뭐 우리오라든가 나로라든가 이런 거 막 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위성 산업이라든가 우주 산업 이런 쪽에 뭔가 슈팅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뭐 상승세가 좀 나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예. 근데 주가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그냥 지금 만약에 39,900원인데 오늘 종가가 39,900원으로 앞으로 평생 유지가 된다가 튀어오른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주가라는 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다가 어떤 시점이 나왔을 때 그런 어떤 말이 나오거나 사람들의 생각이 좀 공통적으로 지금 이거는 올라가겠다 싶어가지고 막 달려들 때 그때 주가가 급등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럼 그 시점까지는 어떤 상황이 될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죠? 어떤 그 시점이 급등이 나올 텐데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어야 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차트거든요. 차트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얘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도 보여주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얘는 예. 최근에 내려갔던 자리가 2월, 3월에 내려갔던 자리, 1, 2월 이렇게 내려갔던 자리가 21,000원대예요. 예. 그럼 지금 사셔가지고 혹여나 그런 아까 시청자님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급등이 나오면 오늘부터 급등이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 시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면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지난번처럼 내려간다면 21,000원까지 빠질 텐데 30% 손실 나거든요. 30% 손실 구간을 참고 기다리실 수가 있습니까? 그 판도는 아니니까 뭐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기다릴 그렇죠. 수는 만약에 있죠. 근데 급등이 나왔을 때 본전도 못 찾는 정도밖에 안 올라온다면요. 그 이제 본전은 뭐 그걸로 딱 아는 그러니까요. 것 같으면 지금 말하는 게 시간이 아무런 변수에 대한 대응이 없이 그냥 뭐 내가 기다릴 수 있으니까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건 좋은데 어떻게 기다릴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한 20%나 열이 오르면은 많은 뭐 욕심 부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시청자님은 오르는 것만 생각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내리면은 이제 뭐 알 수 없이 뭐 그게 그런 걸 알면은 뭐 이제 그런 거 알면은 뭐 주식을 잘하고 내가 전화하겠냐 싶은데 그런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 모르면 주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에이 그런 거 몰라도 주식하면 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운빨매매라고 하는 걸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주식은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배우시면 제가 말한 걸 이해할 수 있는 자꾸 시청자님께서 에이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안 들어 이렇게 하시면 배울 수가 없고 아무것도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TV 보고 계세요? 예, 예. 위쪽에 빨간 선이 시청자님 매수가거든요. 예, 예. 아래쪽에 빨간 선이 제가 말했던 저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최근에 보니까 어때요? 주가가 흔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림만 보시면 돼요. 주가가 이렇게씩 올라왔다가 빠지고 있는 중이죠. 그죠? 예, 예. 예.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주면 시청자님 말한 대로 계획대로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최근의 저점인 요 3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예, 예. 여기가 무너지면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예, 예. 정리했다가 나중에 안 무너지는 걸 확인하고 다시 사시거나 예, 아니면 무너지고 나면은 저 아래쪽이 25,000원 이하에서 다시 사시거나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냥 들고 있다가 뭐 대충 그냥 뭐 손실이면 할 수 없지 뭐 나오지 이렇게 아니라고요. 예. 예,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저 3만 원 3만 원. 무너지면은 예, 예. 네, 그거 무너지면은 정리하셨다가 다시 공략하시는 게 맞아요. 나중에 여기서 버티면 버티는 대로 아, 안 무너졌네 하고 다시 들어가면 되고요.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25,000원대 다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예, 예. 네, 차트 그러면은 공부를 한 가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뭐 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위로는 지금 저 위로 올라가는 건 얼마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어차피 올라가면 수익인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아니 얼마까지 올라갈지 그건 모르지.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건 모르죠. 예. 근데 제가 알고- 언제까지 살지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네, 예. 똑같은 겁니다. 올라갈 때는 감사합니다. 수익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절제 따라해보세요. 절제. 절대. 예, 절제만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유유제약이고요. 유유제약이고요. 몇 네, 시간랑 비중이에요? 9,630원을 17%요. 9,630원에 17%요. 네. 오늘 이제 불나방들이 전화가 많이 오죠, 그죠?
어쩔 수 제가 없어요. 작년 7월 정도에 매수했거든요. 작년에는 불나방이었는데 이제는 불나방 아니신가요? 아, 아직까지 불나방이세요? 네. 네. 그렇군요. 뭐 불나방으로 계속 있으면 타 죽어요. 계좌가 다 타요. 말라요. 어쩔 수가 네. 없어요. 그래서 네. 매매를 할 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네. 그렇잖아요. 우리 연예인들 발굴할 때 어때요? 그 연예인 소속사에서 뭔가 길거리 캐스팅을 했다라고 할 때 엄청나게 뭐 막 휘황찬란하게 성공한 대스타를 막 영입을 합니까? 아니면은 길 가다가 얘는 진짜 될 제목이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투자를 하고 키우고 이렇게 합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죠? 네. 네. 맞아요. 주가도 그런 거예요. 투자잖아요. 그냥 막 네. 마구잡이 게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투자예요. 그러니까 될성 싶은 떡잎을 미리 알아보고 사놓고 나중에 올라갈 때 수익을 내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올라올 때 올라간다 하고 달려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불나방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주식시장이 1980년도부터 열렸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나방들은 계좌가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네.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불나방 매매가 성공이 안 되는데도 자꾸 하는 이유는 뭘까 하면요. 욕심에 홀려서. 그러니까 돈 욕심에 그냥 홀리고 아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달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거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냐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올랐다 내려갔다 그냥 반복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네. 그냥 규칙이 있어요.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2, 4, 6, 8 다음 뭡니까? 2, 4, 6, 8? 10? 예. 규칙적으로 보면 그죠? 네. 1, 2, 3, 4 다음 뭡니까? 5. 아주 똑똑하시네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주가가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다음 뭘까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샀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왜 여기서 사서 내려가는 걸 고생을 하냐 이 말인 거예요. 똑똑하신 분인데. 거기서 산 게 아니라 작년 7월에 사서 작년 조금 7월도 여기서 샀으니까 문제인 거죠. 저- 올라갔다 내려가고 있는 아니 도중인데. 조금 수익 중이었는데 제가 이거는 좀 추가 매수해서 욕심이니까. 낮췄고 예. 그죠? 올라갔을 때 그리고, 사가지고 네. 수익 중이니까 욕심 나가지고 더 샀다가 네.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아이고 어떡하나 싶은 거잖아요. 그죠? 네. 주가라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올라갈 차례라서 얘가 지금 여기서 막 윗골이 달리고 막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흐름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네. 올라갔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올라갈 때 근데 여기가 꺾일 지점인지 고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네. 그냥 올라간 거 안 사면 돼요, 그러면. 아, 내려간 거는 내려갈 때 더 사버리면 어때요? 올라갈 때 수익이 나겠죠. 근데 올라간 건 더 사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막 차면 어떡하지? 이걸 엘리베이터로 표현을 한다면은 저기 사람이 꽉 차 있는데 내가 탈까 말까 고민하고 탔는데 막 차면 내려야 되잖아요. 네. 띠 하면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비어있는 엘리베이터는 어때요? 타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언젠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그 차이예요. 제가 말하는 규칙이라는 게 그 규칙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아니 이게 더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올라갔으니까 그냥 대충 사면 안 돼? 내가 막차 아닐 수도 있잖아. 더 갈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고 사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지났을 때 고점이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답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매매 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은요. 네. 하반기가 가면 갈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셀트리온을 필두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는 뭐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치료제라든가 또 그리고 치매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코로나 쪽에 너무 이렇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다른 약들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치매라든지 뭐 우리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치병들 있잖아요. 그런 네. 쪽으로 엮여가지고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도 바뀌었고 또 의료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제약 바이오는 그냥 갖고 있으면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고 추가 매수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튀어 오르면은 9,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거기서 승부를 봐야 돼요. 올라가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1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으시면 되고 만약에 네. 저기서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냥 빨리 팔았다가 다시 저점에 다시 사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가격을 들고 있으니까 몇 번이고 기회를 줬는데 안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못된 가격에서 팔고 다시 매수가, 나의 매수가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회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꾸 대응을 하시고 위쪽에 사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까 보니까 되게 똑똑하시더라고요. 멘토님 아시겠죠?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서 오늘 강연의 일정을 조금 알아보고 또 방송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 강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또 깔끔하게 입고 온 이유가 있겠죠. 방송이 아니라 직접 만나러 가기 위해서 향수까지 뿌렸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 1시에 오늘이죠. 오늘 오후 1시 여러분들과 강남 테일한로 선릉 더 모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강연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강연들이 있는지 한 번 더 고지를 보고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속도를 내서 많은 분들 상담할 수 있도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마니커 FNG 마니커 FNG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5,090원에 40%요. 5,090원에 40%면은 최근에 어제 뭐 일주일 안 됐네요. 아니요, 저 한 달 됐어요. 근데 그 거래 터졌을 때 그때 못 팔았거든요. 제가 정정 하나만 할게요. 못이 아니고 아니에요. 안 팔았거든요. 네. 네, 그죠? 이 정도면 충분히 팔 수 있었는데 안 판 거예요. 네. 이 정도면은 사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한 30-40%대 거의 뭐 50%대까지 수익이 났는데 이걸 안 팔았다는 것은요. 정말 신이 주신 기회를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젯밤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로또 번호 1번부터 6자리 다 알려주고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로또 안 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 토요일 됐는데 오늘 토요일이니까 뭔가 로또 이제 발표가 날 텐데 어젯밤에 할아버님께서 나오셔가지고 6개 다 불러줬어. 아싸 좋아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뭐 저는 주식시장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늘 표현을 하거든요. 주가가 올라갈 때 왜 못 파냐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해볼게요. 욕심. 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못 파는 이유는요. 욕심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누가 압니까? 저도 몰라요. 그러면 이거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수익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지도 나가잖아요.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과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여러분들께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 이게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에요. 수익을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내면 되는 게임이거든요. 고점에 팔아야 된다는 의무도 없어요. 고점에 팔 필요도 없고 내가 마지막일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적당히 먹고 즐겼으면 나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을 때 이제 그 미련 때문에 이렇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만약에 5,090원에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간 일 없이 만약에 차트를 제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움직이고 있었으면 시청자님은요 상담을 안 했거나 상담하더라도 마음이 좀 편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올라갔다가 내려간 그 미련, 내가 수익이 날 뻔했는데 못 냈다는 그 미련 때문에 굉장히 괴롭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 오늘 오프라인 강연 오시면 제가 큰 선물 드리겠습니다 했다가 아닙니다 안 줄랍니다 이러면 어때요? 애초에 받을 건 아니었는데 말 괜히 꺼냈다가 안 받은 것처럼 돼버리니까 어때요? 뭔가 뺏긴 느낌이죠. 네. 괜히 그래요.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간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요. 시청자님 이거 매매 마인드가 다 꼬여버려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을 하다가 뭐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40% 50%까지 났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제 전업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러면 단타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스캘핑도 할 거고 단타라는 걸 해요. 그럼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익을 내야 되는데 내가 뭐 잠깐 뭐 딴 걸 했다든지 멍했다든지 뭐 욕심을 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가 버리면 여기서부터 나는 이 종목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볼 자신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간사해지니까.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판단이 안 되거든요. 가져가려고 해도 내가 왜 가져가려고 하는지 수익 났던 것 때문에 미련 때문에 오기 때문에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제대로 분석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판단이 그냥 모호해져요. 그냥.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팔아버리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요? 더 네. 들고 가니 많이 해봤자 기회 날린 거지 다음 종목으로 이런 식으로 매매하셔가지고 수익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매매하신 방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5천원대 여기서 매수하셨다가 올라갈 때 못 판 거가 문제인 거지. 사실은 저점에서 올라가기 시작했던 정배열 초입부라든지 상승 초입부에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네. 아주 훌륭한 방법을 터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이 시청자님 인생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사할 수 있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종목은 이제 예. 보세요. 이 종목은으로 계속 가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도 그래도 마니커 FNG는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미련이 남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능하다면 전량 매도인데 안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셔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마니커 FNG에 이렇게 머리끄댕이가 잡히신 거예요. 그럼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되는데 못 자르겠는데요 하니까 그냥 끌려다니셔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네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끌려다니실 거면 4,200원까지 내려가는 거니까 견디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끌려다닌다고 하셨으니까. 저기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튀어오를 수는 있습니다. 식량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이야기가 한두 번 정도 또는 3-4번 정도 나올 수 있는데 폭등할 정도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식량난이 오면 마니커 FNG도 힘들어요. 네, 기업이 힘든 건 어쩔 수 없고 영업이익이 막 폭등하고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도 보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곡물 가격 올라가고 식량 가격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식량 가격 올라갔으니까는 얘가 올라가겠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얘들도 사료를 사와야 되고 그런 거 수입을 해와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실적이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되게 안 좋은 이야기인데 좋은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주가가 변동만 있을 뿐이지 막 폭등하고 날아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팔았어야 되는 걸 못 팔았다는 게 제가 주챔쇼 가고 싶습니다 오늘. 마니커 FNG도 주챔쇼였으면 이거 진짜 많이 뭐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회를 날려버리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뭐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내 욕심이었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안다면 저는 성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미련 가지시고 오기를 부리시고 마니커 FNG는 그래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신다면 저는 성장 없다고 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시청자님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머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매도 안 한 거 빼곤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 다음에도 또 구사하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5,000원에 10%. 25,000원이면 10%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네요, 이것도? 예.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이익도 좀 회사가 좋아진다고 이익도 많이 난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추매를 좀 해볼까 해서 전화 문의 한번 했습니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나쁜 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도 나쁘지 않고 뭐 철강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올라가면서 오히려 얘들을 판매하고 있는 그 제품의 가격도 같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오히려 득을 많이 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마진도 좀 많이 남게 되었고 뭐 나쁘진 않다 뭐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되었을까예요. 어쨌든 지금 뭐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버리면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지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좋은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뉴스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경기 침체 이야기가 좀 많아요.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우려니까 에이 맨날 겁만 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려가 되니까 우려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라는 말은 뭐예요?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한다는 겁니까? 둔화가 되면서 뭔가 후퇴를 하면서 매출도 줄고 뭔가 영업이익도 준다는 뜻일까요? 뭐 둔화는 되겠지만은 둔화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예. 둔화가 된다는 말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둔화가 되고 자동차도 판매량 줄고 반도체도 줄고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다 줄게 되면 얘들 철강을 팔아내고 비철금속 팔아내고 화학 제품 팔아내는 이런 기업들의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더 성장하기 좋아지는 걸까요? 아니면은 현상 유지만 해도 대박인 걸까요? 뭐 저는 더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매수하신 거는 그런 이유인데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예. 지금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말 들으니까 안 좋은 것 같은데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뭐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좋아진다고 생각했고 좋다는 이야기 들었고 환상에 가득 차서 사셨기 때문에 콩깍지가 씌어 있는 상태. 저는 예. 이거에 아무 감정 없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감정이 없고 관심도 없고 사고 싶은 욕심도 안 들고 뭐 그렇다고 싫은 것도 아니에요. 시청자님이 싫은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객관적으로만 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을 거라고. 네. 안 좋을 거라고 객관적으로 봐드렸는데 시청자님 어때요? 에이 난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대화가 안 되죠. 네, 저는 객관적으로 봐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 왜 친구들 연애 상담할 때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어때요?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주체 상담이라든가 주식 상담이 그래요.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줘도 결국 시청자님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나중에 물려가지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가격에 살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진다면 이 가격에 살 필요가 있는데 저는 좋아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여기서 사셨고 그걸 또 더 사신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은 객관적으로 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님께서 더 사고 싶다 한다면 저는 뭐 방법이 없고 들고 가겠다 해도 방법이 없어요. 저라면 이거 그냥 15,000원이나 17,000원 이하 때 조금 과감하게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좋은 기업이니까, 돈 잘 버는 기업이니까 싸게 사는 게 돈 벌기가 좋은 거지 비싸게 사는 게 돈 벌기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 자체가 천장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라서요.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지금은 차트상으로는 23,8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 무너지면 그냥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올라오면 28,000원대 이상에서 정리한다 생각하고 가져가 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장기 투자도 아무 필요도 없고 차트 매매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태웅이요. 태영, 태웅이요. 태웅, 매수가랑 비중이요? 15,000원에 10%요. 15,000원에 10%. 예. 최근에 급등 나올 때 안 파셨네요? 예. 음, 본전까지 갈란가 싶어서요. 본전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얼마 정도면 팔면 돼요? 진짜 팔았어야 되고요. 예. 네, 지금은 이제 점점 일이 꼬이고 있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진작에 처리했으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 있으시죠? 예, 예. 자녀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일을 이렇게 터뜨렸을 때 어머니한테 진작 말했으면 엄마가 어떻게든 대응을 해줄 텐데 자기가 숨기고 꽁꽁 숨기고 뭔가 자기 혼자 해보려고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나중에 이야기하면 어때요? 더 큰일이 많죠. 맞아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예. 이거를 진작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급등 나올 때 정리를 못하고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요. 이게 일이 더 복잡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태웅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시를 보니까 태웅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이야기 나왔죠. 그러니까 뭐냐면 상장 적격성, 상장을 유지시켜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심사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작년에 감사 보고서가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정지를 먹었어요. 감사 보고서가 제대로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하면 재무제표가 좋지 않기 때문이겠죠. 예. 그럼 좋은 기업인가 안 좋은 기업인가 하면 좋은 기업이 상장 적격성을 왜 심사를 합니까? 선생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왜 심사를 할까요? 잘하고 있는 분들은 심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뭔가 일을 저질렀거나 잘못을 했거나 뭔가 뭐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 선생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심사 한번 해봅시다. 위원회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태용이라는 이 기업이 정지를 당했을 때 이미 좋은 상황이었습니까?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까?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자, 안 좋은 상황을 지켜내면서 지금 1년이 지나면서 감사 보고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 괜찮네. 일단 너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좋았는데 자숙의 시간을 가지다가 복귀한 연예인 느낌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어때요? 다시부터 뭐 주구장창 날아갑니까? 아니면 다시 발판 쌓고 천천히 신뢰를 얻어오면서 다시 또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될까요? 신뢰도 쌓아야 되겠죠. 정지가 풀렸을 때 생겼던 이 상승은 아주 좋은 탈출의 기회였는데 그거를 지금 놓쳤으니까 저기까지 올라갈지 안 갈지는 진짜 운에 맡겨야 되는 거고 지금은 얘가 다시 신뢰를 쌓고 자리 잡는 게 여기서 잡을지 밑에서 잡을지를 알 수 있는 있다 없다?
없어요. 지켜봐야 없어요.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 탈출은 거래 정지가 풀렸던 저 날, 급등 나왔던 예. 저 14,200원 간 날 욕심부리지 않고 예. 그냥 다 팔아버렸어야 되는 종목. 꼴도 보기 싫은 예. 종목. 아예 그냥 들고 있지 예. 않았어야 되는 종목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 그거를 지금까지 어떻게든 되겠지, 올라가겠지, 하루 이틀 가니까 이야 거래 정지가 풀려서 날아가나 보다, 드디어 간다, 내가 오 고생 끝에 낙이 오나 보다 했는데 떨어지니까 이제 겁나서 전화가 온 거죠. 그러니까 숨기고 예. 있다가 일 더 커져가지고 전화 왔으니까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예,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뭐 정답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그냥 나의 예. 기준, 어디를 잡고 내가 정리할 것인가, 이 자리가 밀리면 정리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중요한데 저는 11,000원 같아요. 정지 가격이었거든요. 예, 11,000원이요? 11,000원이 무너지면은 그냥 별 수 없이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변동이 있으면 그냥 12,000원이든 13,000원이든 얼른 한 타협 보고 나오세요. 이거는. 예, 예. 알았습니다. 손실 좀 나더라도 그냥 정리하고 예. 나와서 다른 종목, 예. 올바른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박셀바이오 종목이고요. 네, 매수가 이게- 기준이요?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동생이 추천해줘가지고 네. 이렇게 샀는데 어제도 보니까 제 매수가까지 왔다가 네, 바로 매수가랑 그냥 비중이요? 쭉 매도가는 47,000원이고요. 네. 10% 비중이요. 동생이면 친동생이에요? 네, 친동생. 좀 이렇게 쥐어 박을 수 있어요? 아, 박을 수는 있어요. 네, 쥐어 박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어 박아야 될까요? 아니요, 쥐어 박을 그 손으로 자기 머리를 이렇게 좀 때려 보세요, 이렇게. 아, 저를 때릴까요? 예. 네, 뭐 추천한 사람도 잘못인데 네.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산 것도 잘못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남 탓을 하면 발전될 것은 없다 생각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속담 중에 하나가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변명이 보인다거든요. 그러니까 네. 안 하려고 하면 남 탓만 해요, 사람들이. 내가 바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뭐 자꾸 남 탓하고 누가 추천했다, 뭐 이랬다, 저랬다, 좋다고 하더라, 어떻다더라 이렇게 하는데 바뀔 네.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주식을 하려면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요즘에 골프 붐이잖아요, 그죠? 네. 골프 공을 잘 치려고 하지 말고 그 치려고 할 수 있는 그 스윙을 몸으로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공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윙이 내가 몸에 배어 있으니까 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잘 치게 된다는 아주 그 별거 아닌 미묘한 차이거든요. 돈을 벌려고 돈에 욕심내서 현안이 되지 말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자에 환장하지 말고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 이성에만 환장하지 말고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는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가리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네. 뭐 동생도 좋은 마음으로 해야죠. 추천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친동생이라고 하셨죠? 네. 네, 사실 거기서 거기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같은 집안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경제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박셀바이오는요, 우리가 닉네임을 보통 이렇게 붙이는데 박살바이오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박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냥 박살 났다는. 박살 났다는 약간-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에 네. 지금 사셔가지고 박살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박셀바이오는 매수하면 안 되는 기업 중에 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박셀바이오는 앞으로 우리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계좌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기업이 제약 바이오 하는 기업들은요. 신약을 만들고 뭔가 새로운 길을 탐구한다라는 그런 연구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개척을 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콜럼부스 같은 거죠. 그죠? 뭔가 신대륙 발견하러 나가는 것처럼. 근데 그게 대박이 터트려지면 어우 짱인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해요? 망하는 기업이에요. 왜냐? 연구비로만 돈이 들어가고 지금 매출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재무제표를 보는 법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알려드리면요. 한글은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제가 매출액. 마우스. 매출액 옆에 뭐라 어떻게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 앞에 슈퍼 있을 거예요. 편의점 같은 거. 거기 매출보다 여기가 안 나와요. 그런 기업이 상장돼가지고 나 투자해줘 이러고 있고 연구한답시고 한 달에 뭐 1년에 40억씩 50억씩 60억씩 때려 쓰고 있는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네, 차라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께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정말 비하하고 싶어요, 이 종목을. 이거 투자하신 건 최악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튀어오를 수 있나라고 했을 때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서려진다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약바이오가 꿈틀꿈틀꿈틀거리고 있거든요. 네. 다음 주에 코로나 정상회담도 있어가지고 아마 그때쯤 돼가지고 아마 한 번쯤은 튀어오를지도 몰라요. 이건 진짜 주가 변동 가지고만 갖고 놀아야 되는 최악의 종목이에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율을 또 다른 비유로 하자면 똥통에서 그나마 먹을 건더기 찾고 있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전 올라올까요? 매수해서 올라갈까요? 이거는 차트를 조금 보실 줄 아는 분들이 그나마 여기서 고수들이 왔을 때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개인들 와가지고는 수익을 내기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엄청나게 좋은 뉴스와 함께 현혹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사람들 못 팔게 만들어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은 저는 본전이 온다면 바로 정리하시고 투자에 대해서 오늘 딱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을 갖추기 위한 여정을 떠나보시는 거 어떨까 그런 조언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다음 주에라도 만약에 매수가 안 와도 그냥 예, 이거 근데 제 생각에는 차트 상으로 본다면 5만 원 이상 한번 튀어 오를 것 같으니까요. 그때 정리하시고 여기서 수익 조금이라도 나신 걸로 책을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김영권님 팬인데 저한테 팬이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 12시에 잘 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넥스트요. 넥스트고요. 예. 맥스트죠?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6,400원에 20%요. 26,400원에 20%요? 예. 아유, 어떡하면 좀. 이거는 들고 가보세요. 적자나는 들고요? 기업인데요. 네. 돈을 못 벌어요. 근데 회사가 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주식은 지금 돈 네. 벌고 안 벌고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주가가 네. 내려갔을 때 더 살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상당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돈을 못 벌어도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제약바이오는 사실 언제 이야기가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냥 깜깜무소식 진짜 잊을만 하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고 있다 보면 어떨 때 갑자기 진짜 로또처럼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날아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이 기업은 하고 있는 섹터가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린다면은 AR 기술이라고 해서 VR, AR,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메타버스라든가 이 AR, VR은 시작 단계 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뒤지지 않으려면은 이번에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던 게 이런 가상현실이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관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기업은 올해 내지 내년에는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적자지만 가져가 볼 만한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뿐인 거지 적자지만 가져가 볼 만하다고 했지 주가가 안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더 떨어질까요? 더 떨어질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적자가 나고 있고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좋게 본다고 해서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다 사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주가는 저는- 누군가가 사줘야 네. 주가가 안 빠지는 건데 요거는 네. 아직까지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5,000원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 이하까지도 내려갈지도 모르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손절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거든요. 예. 26% 손실인데 손절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15,000원까지 떨어진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렇게 해라라고 하고 싶은데 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떨어지게 되었을 때 내가 뭘 할 건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제가 괜찮은 기업이라고 설명한 건 떨어졌을 때 겁먹을 기업은 아니다라고 설명해드린 거예요. 예전에 한번 해가지고 조금 그 이익을 봤는데. 네, 그런 건 중요하지 들어가가지고.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뭘 어땠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왕년에 잘 나간 이야기 아무리 해봤자 그건 이게 별로 좋지 4만 않아요. 얼마까지. 예, 4만 얼마까지 중요하다는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15,000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겁먹지 말고 내려가면 전화를 한번 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더 내려가면 더 밑에서 해야 되니까 기다렸다 주시고 저기까지 왔을 때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손댈 이유가 없는 기업입니다. 그럼 조금 더 지금 사도 되나요? 네, 그런 이야기 안 해드렸죠. 15,000원 예. 되면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예. 이야기 들어주세요. 네.
자, 상담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2부도 제가 계속해서 이어갈 거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못다한 상담들 2부에서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